네, 오늘 발표할 기업은 T&L입니다. 발표 순서는 기업 내용, 그리고 재무 내용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점과, 그리고 수출에서 핵심은 미국이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여드름 패치 1위는 마이티 패치라는 제품이라는 점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T&L은 기능성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깁스라고 불리우는 골절 치료제 치료용 고정제와 수뷴 드레싱제라고 불리우는 상처 치료제를 주 제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뷴 드레싱제는 최근에는 이제 트러블 케어 제품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분 드레싱제라고 하면 그 기존의 데일밴드 같은 제품들이 건식 드레싱제이고, 케어플러스나 이지덤 같은 제품들이 수분 드레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치료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제품이 이 T&L의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판매 형태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ODM으로서 제품을 T&L에서 생산하고 코스메슈티컬이라고 불리는 의약용 화장품 업체에 납품을 해서 드러그스토어에서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대표 제품은 하이맘이라는 중의제약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조를 하지 않고 원단만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단을 공급해서 제조사에서 제조를 하고 제약사나 드러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 이지덤이나 케어플러스 같은 제품들이 T&L의 원단을 공급받아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완제품을 제조해서 레노케어라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경로는 향상피복제라고 하면 아까 상처 치료제인데, 보통 수출은 ODM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는 ODM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만 공급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깁스는 해외에는 이제 해외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납품을 해서 병원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상처 치료제가 77%고 정형외과용 고정제 깁스가 13%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상처 치료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치료제 비중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상처 치료제가 지금 점점 더 핵심 주력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처 치료제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불리우는 이 제품의 성장이 핵심인데, 그 이유는 그 전체 매출에서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의 매출이 비중이 65%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드로콜로이드 그 제품의 매출 중에서 내수 매출이 있고 수출 매출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내수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매출이 늘면서 올해 1분기를 보면 파란색이 수출 매출이고요.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수출이 국내 매출, 내수 매출보다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매출의 비중도 파란색이 수출 매출 비중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그 수출인데 수출에서도 이제 미국이 지금은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1분기 기준으로 미국 매출 비중은 34%, 그리고 기타 영국이나 기타 해외 매출이 18%, 그래서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은 이제 52%로 커진 상태입니다. 수출 통관 데이터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20년 하반기부터 이 북미 위주로 상처 치료제가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트라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그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미국 사람들도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이 제품들이 화장품 시장에서 많이 트렌드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웹사이트나 전문가들 블로그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 구글 트렌드인데 그 여드름 패치라는 단어의 검색량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는 미국 데이터고 전 세계 기준으로 검색을 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트러블 케어 제품들, 여드름 패치, 아마존의 여드름 패치 시장 매출액인데요. 이 오른쪽이 2019년 매출이었고 2020년에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 여드름 패치 제품 중에 1위가 마이티 패치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 마이티 패치가 P&L의 주요 해외 매출처인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대표 제품입니다. P&L이 ODM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P&L의 미국 매출에서 98%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는 아마존에서 여드름 패치라고 검색을 했을 때 처음 보여지는 검색 결과입니다. 또 이 제품이 아마존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사 제품들이 몇 개 있지만 그 경쟁사 제품들은 50위권 밖에 위치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들에 비해서 마이티 패치가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판매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점들에도 입점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이나 CVS 등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대표의 인스타인데 인스타에서 계속 잘 홍보를 해주고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D2C로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마이티 패치의 탄생 배경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대표가 한국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여드름 패치 붙이는 것을 보고 이제 미국 가서 아마존으로 처음 판매를 해봤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은 하나로 한 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정리해보면 투자 포인트는 여드름 패치의 그 미국 중심으로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처 치료용 제품 중심에서 이제 미용 목적의 제품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ODM 업체이다 보니까 거래처 변경이나 판가 인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두고 있고,
그래도 마케팅 등의 이제 비용은 적게 들어간다는 점은 괜찮은 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여드름 패치 시장이나 마이티 패치 같은 제품의 성장이 만약에 둔화된다면 TNL의 매출로 바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점도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거나 성숙 단계에 이르기 전에 신제품 등의 추가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먼저 21년 올해 실적 예상을 해봤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곱하기 2배 단순하게 이렇게 했을 경우 매출 626억, 영업이익 195억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기사에서 나왔던 그 히어로 코스메틱의 21년 매출 목표 8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과 ODM 비용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정을 해서 21년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570억에서 66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OPM 30% 적용하면 영업이익은 170억에서 200억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별로 매출 성장률을 각각 다르게 해서 가정을 해보았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매출 660억에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로 생각을 했고, 위에 각각 다르게 계산한 결과를 평균 내 보면 한 매출 620억에 영업이익 186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장기 실적을 예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가정을 미국 매출이 국내에 2배가 됐을 경우랑 4배가 됐을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근거는 미국이랑 한국의 인구 수랑 그리고 민감성 피부 유병률이라는 그 논문의 통계를 계산을 해서 미국이 한국의 한 4배 이상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내에 2배가 된다면 전체 매출이 한 1,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90억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크게 4배로 가정을 한다면 매출 한 2천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6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ROIC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요.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각각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ROIC는 기존에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35%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기준으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보면 5,270억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는 47%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PEG를 계산을 해봤는데 20년 대비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PEG는 0.3 내외로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1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현재 시총 대비 어제 시총 8월 4일 기준 시총 대비 한 3배 이상 갈 수도 있나. 이 부분은 현재 그 성장률이 계속 3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국내 경쟁사가 P&L을 포함해서 3개 있는데, 매출 비중, 그 3개사의 매출 합 중에 P&L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 P&L의 그 국내 MS는 한 6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고, 해외 경쟁사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3개 정도 있는데, 그 해외 기업들의 21년 그 예상 PR이 최소 23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P&L도 만약에 23배를 적용한다면
시가총액이 4천억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이나 매주 아마존이나 타겟닷컴 공식 홈페이지 트래픽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들이고, 그리고 매달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그 수출 데이터들도 일단 올해 매달 그 수출 데이터를 파란색 수주 잔고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 노란색 막대와 초록색 막대가 이제 각각 안성시 수출 금액과, 그리고 초록색은 독일, 미국, 영국으로 나가는 수출 금액입니다. 이 두 수출 데이터와 그 회사 사업 보고서의 수주 잔고가 가장 연관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출 데이터는 좀 연관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매월 3번씩 잠정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가면서 예상 실적을 계속 조정을 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는 그 데이터 샘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사업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들인데, 그 BTNL은 3개월 전에 수주를 받아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마다 다음 분기에 수주 납기할 잔고들을 그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로 다음 분기 실적을 실적 추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가격 변동을 가지고 매출의 이 가격을 나눠보면 매년 이 판매 수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이 수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분기 보고서에 처음 기재된 이 주석을 보더라도 트러블 케어 제품이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해서 평균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힌트 같은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수주를 받아서 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 기타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선급금 항목이 있는데, 이 선급금 항목이 1분기에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이 선급금이 증가한 데이터를 갖고 원재료도 이제 증가하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고, 실제 원재료가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원재료 증가했으니까 이제 제품 생산이나 재고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에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선수금도 작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선수금 증가하는 걸 보면 납품 계약이 그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고 매출도 이제 증가하겠구나라고 예상을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별 매출액도 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다른 해외의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 정보들도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주요 고객들의 매출과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이 이 노란색 하나만 나와 있는데, 이 고객이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 그 해외 고객 비중도 올해 1분기부터 굉장히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추적을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